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마마보이는 이별의 고통이 따른다. 즉 명리에서 마마보이사주라고 말하는 그것은 인수태왕사주를 마마보이라고 한다. 이 마마보이는 주체성이 없는 것을 마마보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휘둘리는 것을 마마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60일지 중에서 갑자, 을의 병인, 정묘, 무오기사, 경진, 경술, 신미, 신축, 임신, 개유 일주를 일지 효신살이라고 한다. 신약 사주보다는 신강 사주로 일지가 기신이 되면 피해가 더욱 심하다. 특히 경진, 경술, 신미, 신축 일주는 그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 부부정이 없게 되고, 자, 다시 얘기해서 금기일간이다. 그래서 금기일간은 어제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진술충미 4개의 토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토나 기토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경진일주, 경술일주, 신미일주, 신축일주는 일지효신살 피해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격이 잘못되면 부부정이 없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없이 살거나 부부가 헤어질 가능성도 많다. 또한 여명의 경우 무자식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남명사주가 일지효신의 인성태가 할 경우 모처간의 불화지상으로 철을 구박하는 상인이 부부 애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그나마 괜찮은데, 특히 일지효신이 기신으로 도식작용을 하는 경우 마마보이가 되기 쉬우며 어머니를 떠나 살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며 당주 자신은 우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요. 이 경우 처가는 가난한 집 여자가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는 어머니의 조종이나 간섭으로 결국에는 이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인성태가 명식에 남자는 좀 어수룩하거나 수단을 부리지 않는 여자, 결혼 실패한 여자, 또는 신체 이상자를 만난다면 얼마든지 이 부부 해로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은 답답하겠죠. 어수룩하고 수단을 부리지 않는, 어찌 보면 요즘 시대는 여우와 같은 꾀가 있고 그런 여자들이 애교도 부를 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는 없겠다. 그리고 결혼 실패한 여자 또는 신체 이상자를 만난다면 부부에 해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제일 필자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 신체 이상자, 이 사람이 제일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필자 나름대로 해본다 그래요. 반대로 여자가 영리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를 만난다면 항상 의견 다툼이 끊이지 않아서 부부에 해로하기가 더욱 어렵다. 사주 명식을 보면은 무오년 무오월에 신축일주가 기축시를 타고 태어난 이 당주는 사주에서 금기는 혼자이다. 그리고 전체 세력이 토기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주를 마마보이사주, 그리고 이 신금에 지지 신금이나 유금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체성이 없다, 상실되어 버렸다. 이 두 개의 무토와 기토가 신금을 놓고 붙잡고 놔지지를 않는다. 그리고 토다 매금이 되었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이 된다. 이거보다는 우둔한 일들을 많이 하며 우둔한 생각도 많고 우둔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의 오화가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오화는 자수를 도충을 해서 자수가 있는 사주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사람의 인연법에서 이 잔나비띠, 그러니까 원숭이띠 신금 여자를 만나거나 닭띠 유금 여자를 만나거나 이것은 딱 정해진다 그래요. 무조건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방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 자체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인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원숭이띠나 닭띠를 만나야만이 이 사람은 좋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 축토는 이 도충을 해서 불러오는 기운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축토나 진술충미는 이 지지 암장 간에 여러 개의 천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축토만 해도 기토, 신금, 계수가 들어있어서 순일하게 어떠한 기운을 도축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 좋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진술충미에서 다른 부분은 도충을 해오기가 어려운데 이 축토만의 특징이 사화를 도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축토도 사화를 도충을 하는데 이 신금의 사신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칫 운기를 잘못 만나고 그러면은 단명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어릴 때 환경은 모르고 지나갔겠고 그 다음으로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을축으로 가면서 대운은 무난하게 흘러가지만 종강격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수의 종을 한 사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운은 경신, 신유 대운이고 이 임술 대운부터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5월에 기토투관으로 편인격이다. 화기왕성한 5월이라 해도 두 개의 축토가 설기함으로 화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화기는 인수만 왕성하게 하니 용신이 될 수 없으며 토다 매금당하는 신금이다. 토기 인수가 대지 생금의 길작용을 하게 되면 인내력이 강하여 유통업 적성이 맞아 부동산으로 치부하고 숙박업 여관 호텔 임대업으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도세 주옥을 이루는 임수가 없고 인수 태양을 설기분담하는 비겁이 없으며 소토하는 목기가 없으니 게으른 마마보이 격으로 우둔하게 되어 자신의 할 일을 못하는 격이다. 그래서 이런 사주의 특징은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 하는 일은 못하며 매사 타인에게 의지하는 성격이 나오고 축옥임은 탕화 원진이며 일시 축토 공망이니 어머진으로 인해서 풍파를 겪게 되는 비록 종강격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종강격은 종황격보다도 사주가 더욱더 흉하다 그래요. 종강격은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종격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곳이 종강격일 것이다. 그래서 종황격은 될지언정 종강격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또한 기토와는 습토생수 관계로 신금보석이 습토에 녹수는 것과 같고 흙탕물이 튀긴 것과 같아서 보석의 품질이 하락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육친의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지효신이 기신이면 부부정이 없고 부모, 형제, 동류독도 불미하다. 그러므로 부부 해로가 어렵고 효신살 발동으로 매사가 시원스럽지 못하며 흙탕물이 묻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길이 되는데, 이 사주는 양자를 가거나 고아이거나 회에 입양을 가는 고아격과 같다. 설령 고아가 아니라 해도 고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또는 어머니를 일평생 부양하며 어머니로 인해서 망신당하며 살게 될 것이 정해진다. 탕주는 고아가 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팔자의 남자 사주인데, 일지효신살은 어머니와 인연이 적어서 이별을 하거나 어머니와 처성이 상호 불하는 육신의 의미를 지니는데, 신강명식의 일지효신의 특징은 성적 불만족 현상으로 나타난다. 탕주는 토다 매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무재성이기에 아버지와 처덕이 불미하게 되는데, 즉 여기에서 꼭 필요해서 토다 매금을 해결하는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서 목국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토를 해줘야 되는데 목기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처덕이 불미하게 되는데, 육치를 살펴보면 무토는 정인으로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만 축토가 신금을 낳았으니 어머니이며 아버지의 후처이다. 이 두 개의 오화가 자수를 도청하였고 자축합을 이름으로 자중계수가 아버지이다. 그러나 자중계수를 대표하여 축중계수가 아버지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오화가 오자형을 하면서 자수를 도충을 했고, 이 목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계수가 아버지가 되고 자중계수. 그런데 축중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수가 아버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첫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또한 숨겨져 있어서 이게 복잡하다 그래요. 이 육신법을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내막이 따로 있다. 그런데 연주가 무오로 두 개의 정인이 되는데, 이는 어머니가 쌍둥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는 어머니의 의형제가 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형제인 이모가 전생에서도 형제였고 현생에서도 형제인 경우로 나타나는데, 당주에 어머니 형제들이 많았고 두 개의 축중신금은 형제들이지만 투출하지 않았으나 부모 형제되기 불미하다. 무지성 사주에 누가 처인지 찾아야 하는데 도충되어 온 이 처성과 아버지는 이 도충되어 온 자수와 일지축토와 합을 이루니 자중계수가 아버지이고 처이다. 그러나 형체가 없고 이 계수는 축토에 있으니 축중계수가 처이지만 축중에서 이 축중계수가 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부부해로 못하고 몇 번을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신금과 계수가 불미한 관계이고 더구나 공망지에 암장되어 있으므로 처자가 없는 사고 무치격이다. 당주는 추고 기무살과 탕화살이 되어 우울함의 기질성으로 이별과 슬픔, 배신의 의미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신축은 하얀 소가 되어 주상줄로 태어난 것을 상징하고 종교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배품, 활인, 공덕을 많이 해야 될 그러한 사주에 해당한다 그래요. 이 당주는 29세 병술령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기축년 합의 이혼하게 되었는데 부부 이별의 이유는 어머니가 저를 보려 하지 않고 사사건건 고부 싸움이 시작이 되어 견디지 못한 채가 손을 들었다. 이러한 사주격에서는 부모 형제의 곁을 멀리 떠나서 혹 서북방으로 이민 가는 것도 좋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무기토 입장에서 보면 오로지 신금이 희망이다. 그러므로 물귀인처럼 붙잡고 넘어진다. 이것이 효신살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인 것이다. 당주 인수는 오로지 토기를 설계하는 신금에게 의지하게 되니 물귀신처럼 붙잡고 늘어져서 자기의 신금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금은 홀로 있기 때문에 이 토기를 설계하지 못하고 병목 현상이 생기서 토다 매금이 되는 신금이다. 또한 이 기토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무토의 말을 들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매사투소 없는 우둔한 격이 되어 이것을 마마보이 사주라고 한다. 그리고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건 일관성이 없어서 매사 문제가 크게 되는 이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의 특징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공부를 한 가지 끝까지 하지 못하고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가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이 짓만 하면서 세월만 가고 머릿속에 지식은 있다고는 하지만 써먹는 기분이 없으니 눈만 꿈뻑꿈뻑 이 신추일주가 하얀 소가 되는데 소 눈알 꿈뻑꿈뻑 하듯이 눈만 꿈뻑꿈뻑하고 무슨 말을 들었으면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이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다 이런 사람은 사주를 보러 와서 사주를 봐도 자기 사주만 덜렁 내놓고 아무 말도 않고 너는 짓거려봐라 나는 들을 테니까 이런 식이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주를 감명하는데 자기 사주만 딱 이렇게 내놓고 다 끝나고 나서 어떠한 궁금하신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걸로 끝인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이 이런 사주격의 유형이다 그래요. 차라리 상관격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손뼉도 마주치는 쿵짝쿵짝 대화가 잘 맞다고 그래요. 재밌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수태왕사주들은 안 그런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이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렇고 이렇다. 이 부분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다 그래요. 아주 답답한 형태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되었건 이것을 일러서 인수태왕 마마보이 토다 매금이라고 하는데 당주는 36세 계사년 재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술토 대운이 오면 파란 풍파를 겪게 되는데 50세 정민년이 오면 또 부부 이별할 가능성이 있는 사주이다. 수많은 파란 풍파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주격이다 그래요. 그것이 인수태왕한 사주. 어떻게 보면은 식상태왕한 사주보다도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더 답답하다. 차라리 신약하더라도 이것은 극신약하면 안 되겠지만 식상이 왕성한 이 사주보다도 이러한 사주의 형태가 좀 많이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